당신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인 증거. 맹자의 마음 치유법. 내 안에 선한 씨앗을 꽃 피우는 방법. 자존감을 살리는 동양의 지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부족한 건가?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자책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300년 전에 살았던 한 현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교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의 치유법입니다. 오늘은 맹자가 알려주는 내 안의 선한 씨앗을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기분 좋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책으로 지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바라며 시작해 봅시다. 맹자는 누구인가? 맹자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봅시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난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공자 다음으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맹자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아이가 장래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했더니 상인 흉내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로 이사하니 공부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철학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성선설이란 무엇인가? 성선설을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도 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합니다. 그 증거로 맹자가 든 예가 있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한다면 누구든 달려가서 구하려 합니다. 이것이 선한 본성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는 것이 부모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 증거들. 지금 자책하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쓰였나요?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 걱정이 됐나요? 뉴스에서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나요? 누군가 불편해 보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 이 4가지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씨앗입니다. 이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씨앗, 안타까워하는 마음. 맹자가 말한 4가지 선한 씨앗 중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씨앗.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지 조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아니면 못 본 척 했나요? 아니면 양보하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못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보를 실제로 했는지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 안에 선한 씨앗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했거나 다리가 아팠거나 내릴 곳이 바로 다음이었거나 하지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같이 화가 나나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드나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드나요? 이 마음이 바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차가워진 것 같지? 예전에는 남의 일에 더 신경 썼는데 요즘은 뉴스를 봐도 별로 감정이 없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건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쳐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어서 감정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조금 쉬면 다시 나옵니다. 지친 것이 풀리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씨앗, 부끄러워하는 마음. 맹자가 말한 두 번째 선한 씨앗이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의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옳음의 씨앗.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임을 압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성장합니다. 회의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이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나아집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뉴스에서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이 화나는 마음도 수호지심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는 것. 이것도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이 의분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맹자가 말한 세 번째 선한 씨앗이 사양지심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예의와 배려의 씨앗. 겸손함이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발표를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팀원들 덕분입니다. 함께 준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물론 적당한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모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사양지심입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더 먹고 싶지만 가족들도 맛있어 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이것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 선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씨앗이 자랍니다. 맹자가 말한 네 번째 선한 씨앗이 십이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씨앗.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알려는 마음, 옳은 것을 하려는 마음, 그것이 십이지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잘못된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상사에게 맞서야 할지, 그냥 따라야 할지. 이 고민 자체가 십이지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그냥 따랐다면 그것이 오히려 십이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맹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뿐이다. 잃어버린 마음.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맹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마음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말을 너무 거칠게 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후회됩니다. 미안합니다.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화를 낸 것이 나의 나쁜 면이 아닙니다. 잠깐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사과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가리는 방식. 왜 선한 마음이 가려질까요? 맹자는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선한 마음 위에 덮이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들이 마음을 가릴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 인정받기 위해 옳지 않은 일도 하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가지려 합니다. 저 싫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욕심들이 선한 마음 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려진 것뿐입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처음 드는 마음이 어떤가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나도 승진하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 서운합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래도 그 동료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다. 축하해줘야지. 이 마음이 선한 본성입니다. 처음에 부러운 마음이 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축하하려는 마음. 그것이 선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맑은 마음을 되찾는 방법. 맹자는 맑은 마음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잠깐 되돌아봅니다. 오늘 어떤 선한 마음이 있었나? 어떤 순간에 욕심이 마음을 가렸나? 이 반성이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선한 마음도 자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가 아니어도 됩니다. 행동이 먼저여도 됩니다. 작은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욕심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욕심이 줄어듭니다. 알아채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나요? 오늘 누군가를 도왔나요? 오늘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요? 오늘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오늘 옳은 것을 선택했나요?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잘한 것은 기억합니다. 부족했던 것은 내일을 위한 배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선한 마음이 더 크게 자랍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린 것. 자책하는 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마음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나쁜 사람이라면 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찾으면 됩니다. 맹자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와 싸웠습니다. 심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자책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그 친구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자책이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맹자의 말로 이 상황을 바라봐 봅시다. 그 순간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고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선한 마음이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쁜 사람은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책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임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선한 본성입니다. 이제 자책보다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합니다. 사과가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맹자는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산은 원래 나무가 울창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소와 양이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결국 민둥산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이 원래 나무가 없는 산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산은 원래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다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나쁜 환경이 계속되면 선한 본성이 가려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선한 본성이 가려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욕설이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비슷하게 됐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거친 말을 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환경이 선한 본성을 가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부터 다른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경험을 쌓으면 가려진 선한 본성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기운 기르기. 맹자가 말한 것 중 가장 특별한 것이 호연지기입니다.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기운.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합니다. 올바르게 기르면 천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큽니다. 이것은 도의와 함께해야 합니다. 도의가 없으면 쪼그라듭니다. 즉, 올바른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걸을 때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호연지기를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옳은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벅찬 느낌, 소신을 지켰을 때 떳떳한 느낌,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느낌, 이것이 호연지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덜 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소신을 지킨 순간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할까요? 이때 소신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그 떳떳함, 그 느낌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결국 그 소신이 옳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이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운 후 길을 가다가 넘어진 어른을 봤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나중에 이상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도와드렸습니다. 그 어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기분, 가슴이 따뜻하고 뿌듯한 느낌, 이것이 호연지기입니다. 옳은 일을 했을 때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용기 있게 됩니다. 더 당당하게 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 호연지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맹자는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쌓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옳은 선택들을 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호연지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옳지 않은 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맞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옳지 않은 것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이것도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것이 호연지기를 키워줍니다. 매일 작은 올바른 선택.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작은 선택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동료에게 오늘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먼저 인사해 줍니다. 편의점 직원이 더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동료가 더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뭔가가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매일 조금씩 당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호연지기가 잘하는 것입니다. 자책에서 자존감으로 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책이 조금 줄어듭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잠깐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이해가 자책을 자존감으로 바꿔줍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도 있지만 선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이 이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 오랫동안 자책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지 나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이 생각이 자책에서 자존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선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맹자의 이야기는 비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선한 마음을 가리는 욕심의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가 내 선한 씨앗을 못 보게 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각자의 일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씨앗을 나답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비교.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착하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착하지 않은 건가?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좋은 것만 올라옵니다. 그 사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씨앗과 내 씨앗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씨앗을 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을 키우는 일상의 방법들. 맹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선한 씨앗을 키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찾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감사가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 망했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선한 마음을 가립니다. 조금씩 줄여봅니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 선한 마음도 자랍니다. 작은 친절의 파급 효과.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분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기분이 직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동료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에 음료를 사줬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파급됐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하나가 여러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씨앗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씨앗을 퍼뜨립니다. 맹자가 살았던 방식. 맹자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맹자는 왕들에게 인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달랐습니다. 힘이 아닌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맹자는 계속 자신의 소신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호연지기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옳은 것을 말하는 용기. 맹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는 사람이면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순임금은 중국 역사에서 이상적인 왕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는 그런 완벽한 사람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됩니다. 지금 실수를 해도 됩니다. 지금 마음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화를 잘 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 그냥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것뿐이야. 이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선한 씨앗이 자랐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선한 사람.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쓰이는 분입니다.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입니다.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미 충분합니다. 선한 씨앗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을 오늘도 조금씩 키워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 치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마음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힘들어 보일 때 말을 건넵니다. 괜찮으세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오늘 작은 좋은 일을 하나 합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문을 잡아줍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선한 마음이 있었나요? 오늘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나요?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작은 것들이 선한 씨앗을 키웁니다. 당신의 예쁜 마음을 더 사랑해 주세요. 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의 예쁜 마음을 더 사랑해 주세요. 남의 아픔에 마음이 쓰이는 그 마음.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 옳은 것을 찾으려는 그 마음, 이 마음들이 당신의 선한 씨앗입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씨앗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씨앗을 믿어주세요. 그 씨앗을 사랑해주세요.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조금씩 키워가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맹자는 23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합니다. 그 선한 씨앗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 씨앗에 물을 주세요. 조금씩 꾸준히 그렇게 꽃이 핍니다.